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몰락하던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적처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CEO. 거칠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지만 누구보다 강한 리더. 사티아 나델라, 그의 인생, 그리고 그가 숨겨온 놀라운 철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성공은 독함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리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시죠. 챕터 1. 하이데라바드의 조용한 소년, 질문에서 성장하다. 1967년 인도 하이데라바드. 이곳에서 태어난 한 소년은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었다.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것이었다. 왜 아버지는 경제학을 연구하세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하죠? 어린 사티아 나델라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경제학자였고 어머니는 산스크리트 학자였다. 집안은 학문을 중시했지만 부모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말 대신 책을 건넸다. 여기서 답을 찾아봐. 이런 방식의 교육은 나델라에게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 답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나델라는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천재 타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이었다. 수학 문제를 한 번에 풀지 못해도 끝까지 붙잡고 씨름했고 복잡한 개념도 반복해서 공부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선생님들은 그의 끈기를 눈여겨봤다. 화려한 성적보다 그의 성실함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더 인상적이었다. 나델라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능력은 누구보다 강했다. 이 말 속에는 그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고 한 번의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도하는 용기라는 것.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뼈 속 깊이 새겨졌다. 그가 이 시기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했다. 성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은 그가 훗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되어 전 세계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게 될 러닝 마인드셋의 출발점이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그것은 하이데라바드의 조용한 소년 시절부터 이미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델라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위대한 리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질문하는 습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배움을 향한 겸손함. 이 세 가지는 그가 평생 걸어갈 길의 나침반이 되었다. 챕터 2. 미국으로 건너간 유학생,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는 길을 찾다. 대학에 진학한 나델라는 전자공학을 선택했다. 1980년대 인도는 경제 개방 이전이었고 기술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나델라는 직감했다.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그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었다. 그러나 인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진짜 기술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기술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낯선 땅으로 혼자 떠나야 했고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나델라는 주저하지 않았다. 1988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밀워키 캠퍼스에서 컴퓨터 과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컴퓨터 공학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나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기술 자체에만 몰두할 때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는 기술이 단순히 작동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생각은 그를 다시 학교로 이끌었다.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미 일을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그는 주말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 학위를 완성했다. 기술과 경영,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나델라는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기술이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이런 통합적 시각은 훗날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이끌고 회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나델라가 이 시기에 정립한 철학은 명확했다. 기술이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복잡한 장난감일 뿐이다. 많은 기술자들이 얼마나 복잡한가, 얼마나 혁신적인가에 집중할 때 나델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다. 이것이 그를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리더로 만든 결정적 차이였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나델라에게 기술적 지식만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 경험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시야를 제공했다. 인도의 조용한 소녀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꿈을 꾸는 젊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의 다음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다. 챕터 3.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경쟁이 아닌 가능성을 보는 눈. 1992년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의 강력한 카리스마 아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윈도우는 세계를 지배했고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문화를 자랑했다. 회의는 전쟁터였다.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했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묵살되고 조용한 사람은 무능하다고 여겨졌다. 완벽주의적 문화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치열한 내부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나델라는 독특했다. 그는 세게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었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말싸움을 벌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였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팀원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대신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찾았다. 처음에 선배들은 그를 과소평가했다. 저 친구는 너무 얌전해.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나델라가 이끄는 팀은 유독 생산성이 높았다.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적었고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빨리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그와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는 팀원들이 안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비난하지 않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의 것이든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나델라가 특히 탁월했던 두 가지 능력이 있었다. 첫째는 복잡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단순히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본질과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다. 둘째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그는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로 엮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 두 가지 능력의 조합은 매우 희귀했고 그를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만들었다. 나델라가 맡았던 가장 결정적인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전환이었다. 2000년대 중반, 아마존은 이미 AWS로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뒤처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델라는 달랐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믿었고 팀을 설득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애저를 개발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 저항도 있었고 기술적 난관도 많았다. 하지만 나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했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동기를 부여했다. 실패했을 때는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았다. 결국 애저는 성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강자로 떠올랐다. 이 성공의 배경에는 천재적 영감이 아니라
끈기 있는 실행력과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이 있었다. 나델라는 경쟁보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큰 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그가 CEO가 되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챕터 4. CEO 취임. 모두가 승자가 되는 문화를 만들다. 2014년 2월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CEO로 임명되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모바일 시대에 뒤처졌고 혁신은 정체되었으며 외부에서는 노쇠한 공룡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 큰 문제는 내부 문화였다. 회사는 이기는 사람이 곧 옳은 사람이라는 경쟁 중심 구조에 갇혀 있었다. 팀과 팀 사이에는 벽이 있었고 부서 간 협력보다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했다. 나델라가 CEO로서 처음 한 일은 놀랍게도 기술 전략도 대규모 투자도 아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문화였다. 문화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는 임원진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문화. 지금 당장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제품을 혁신해야 하는데 문화부터 바꾼다고. 하지만 나델라는 확신했다. 잘못된 문화 위에서는 어떤 전략도 성공할 수 없다고. 그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회사 전체에 도입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나델라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천재로 보이기 위해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질문하는 회사를 만듭시다.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인사평가 시스템을 바꿨다. 기존에는 상대 평가로 누군가는 반드시 낮은 점수를 받아야 했고 이것이 내부 경쟁을 부추겼다. 나델라는 이를 폐지하고 팀의 협업과 학습 태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회의 문화도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킬지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패를 비난하는 대신 그것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대외 관계에서 나타났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자를 적으로 보았다. 특히 오픈소스와 리눅스는 철천지원수였다. 하지만 나델라는 이 관계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애플, 구글과도 협력하기 시작했다. 아이폰에 오피스를 제공하고 안드로이드와도 통합했다. 폐쇄적이던 회사가 오픈소스의 최대 기여자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외부에서는 놀라운 전환으로 보였지만 나델라에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경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장을 키우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의 전략도 대담하게 바뀌었다. 윈도우 중심에서 클라우드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애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오피스 365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 모델로 성공했다. AI에도 적극 투자했고 결국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나델라는 전통적인 리더십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독하게 밀어붙이지도 강하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대신 공감과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으로 회사를 움직였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CEO 취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10배 이상 증가했고 회사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나델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였다. 사람들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든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챕터 5. 그의 철학. 강한 리더가 아니라 따뜻한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사티아 나델라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성공은 경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만들어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는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는 제로섬 게임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협력과 공감, 그리고 배움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리더십에는 크게 5가지 철학적 기둥이 있다. 첫 번째는 러닝 마인드셋이다. 그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나델라는 진심으로 배움이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부터 솔선수범했다. CEO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원들에게 질문했다. 그는 모든 답을 가진 리더가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리더였다. 성장의 유일한 적은 자만심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반대로 배울 것이 항상 더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 발전한다. 두 번째는 공감이다. 나델라가 공감을 이토록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깊은 개인적 경험이 있다. 그의 첫 아들 제이는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이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처음에 나델라는 혼란스러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 갇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였다. 어떻게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그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지. 이 경험을 통해 나델라는 비로소 누군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말했다. 공감은 리더의 가장 강력한 지능이다. 공감은 단순히 친절함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다. 제품을 만들 때도 팀을 이끌 때도 공감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포용 인클루전이다. 나델라는 다양성이 단순한 도덕적 요소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지만 다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전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나델라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여성과 소수 인종의 고위직 진출을 늘렸고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투자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두가 기여할 때 진짜 혁신이 완성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네 번째는 목적이다. 나델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 것. 이것은 단순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것을 믿었고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돈을 버는 것은 결과일 뿐이며 진짜 목적은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철학은 제품 개발에도 반영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수익성 높은 제품만 만들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술, 개발도상국을 위한 저가 솔루션, 교육을 위한 무료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목적에는 부합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가치 중심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왔다. 다섯 번째는 기술의 인간화이다. 나델라는 AI,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를 인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술을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정의했다. 기술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개발도 인간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업무를 자동화해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기술을 통해 세상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것.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수단은 항상 인간을 향해야 한다. 사티아 나델라는 소리치며 이기는 리더가 아니라 경청하며 변화시키는 리더였다. 그는 경쟁보다 성장을, 지식보다 질문을, 권위보다 공감을 선택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단순한 CEO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따뜻함도 충분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세상은 종종 리더에게 강인함과 냉철함을 요구한다.
하지만 나델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길임을 증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술과 인간, 회사와 사회, 성장과 공존을 잇는 다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나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문장은 그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천재성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독함이 아니라 공감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세상을 바꾼 리더. 그것이 사티아 나델라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